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홈 CCTV의 요즘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돼서 가장 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즉 이 홈 CCTV의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우리 주변에 하나의 가전제품처럼 들어온 지도 이제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이 민간경비 업계의 화두고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홈 CCTV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 바로 혹시 만약에 보안에 만에 하나라도 뚫렸을 경우에는 이 결국 자기 집안의 가장 내밀한 곳,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의 사생활에 아주 중요한 곳이 침해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공공에 퍼지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심각한 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 내밀한 공간, 개인만의 아주 특별한 사생활이 지켜져야 될 이 공간의 보안, 즉 홈 CCTV의 보안이 앞으로 CCTV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홈 CCTV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홈 CCTV의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몇몇 가지 이슈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홈 CCTV를 아주 간단한 조작만 가지고서도 보안을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싱가포르에서는요, 이 홈 CCTV가 해킹됨으로 해서 이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홈 CCTV에 노출되었었던 개인, 또 가족,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사생활들이 모두 다 노출이 되고 개인의 삶 자체가 굉장히 파괴가 되거나 심각한 침해를 입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 뭐 인터넷이 없이는 전혀 살 수가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인터넷 기기 하나하나가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보안의 대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집안에 있는 냉장고가, 아니면 집안에 있는 뭐 청소기가, 에어컨이 이게 만약에 해킹에 의해 가지고서는 오작동을 한다 하면은 그래봤자 뭐 약간의 그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뭐 전력의 소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건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이 안 돼가지고 AS를 보내가지고서는 뭐 간단하게 수리를 통해가지고 한다,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끝나겠지만, 실제 홈 CCTV가 만약에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홈 CCTV가 인터넷 공격에 의해 가지고서는 만약에 해킹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노출이 되는 굉장히 심각한, 다른 어떠한 인터넷 IoT 기기보다도 심각한 사생활에 침해가 오고 그 피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흔한 이 홈 CCTV의 이 영상이 유출되는 이러한 사고는 뭐 이거 우리 주변에서 봤었을 때 이게 뭐 음란물 사이트에서 유통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SNS를 통해 가지고서는 빠른 속도로 유포된다라든가 했었을 경우에는 그 개인과 그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홈 CCTV가 가면 갈수록 이 IoT와 연결이 되면서 네트워킹화 되면서 가면 갈수록 이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이 업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홈 CCTV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밖에 있을 때, 즉 외출해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의 침입이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혼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려동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이나 학생들이 있을 때 이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이러한 이 홈 CCTV는 다른 CCTV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밖에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볼 수 있도록 항상 네트워킹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트워킹을 끊어버리고 과거에 있는 그냥 CCTV처럼 별도의 저장 장치로 영상만 보관하고 있다면요, 그러면은 이런 보안의 문제가 전혀 걱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네트워킹이 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종의 마치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처럼 누구든지 여기에 접속만 한다 그러면은 이 영상과 음성이 노출이 되고 공개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계되어 있는 홈 CCTV,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홈 CCTV는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보안이 뚫리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제3자한테 영상과 음성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겁니다. 물론 IP 카메라나 아니면 홈 CCTV가 말 그대로 CCTV, 즉 클로즈드 서킷 되어 있는 폐쇄 회로로 되어 있는 CCTV라는 명칭만 쓸 뿐이지 잘 아시는 것처럼 네트워킹화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네트워킹화 되어 있다는 것은 인터넷선을 통해서 또는 공유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기에 접속하는데 우리 흔하게 활용하고 있는 즉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거를 잘 관리해야지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홈 CCTV를 설정을 해주는 이러한 업체들이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고 또 홈 CCTV를 제공해주는 통신사나 각종 서비스 업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거에 대한 정기적인 패스워드 교환 이러한 것들을 주문을 해놓고 있지만 이게 제일 처음에만 잘 지켜질 뿐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번 사용되던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초기에 설정해 놨었던 패스워드 아이디를 그대로 활용을 하다 보면은 결국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사용 설명서에 적혀 있는 말 그대로 공장에서 나올 때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거 자체가 그냥 그대로 현장에서도 즉 자기 집 안에서도 사실상 노출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실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IP 주소 입력을 해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여기에 있는 중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미 벌써 인터넷상으로 흔하게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만약에 아직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는 언제든지 뚫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패스워드와 아이디는요. 항상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가지고서는 업데이트 해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각종 이메일이라든가 각종 통신 사이트에서도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 해가지고 변경된 비밀번호가 보안성을 강화시키도록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자, 결국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마찬가지겠죠. 집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홈 CCTV도 실제 이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일련 번호로 되어 있지 않고 이 다양한 조합 형태로 활용이 되어 있거나 자기 생일하고는 다른 형태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만 쓰고 있는 패스워드로 활용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심지어는 자기가 평상시에 활용하고 있던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다른 사이트가 뚫림으로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융권과 관련돼 있는 아니면은 다른 일반 홈페이지 가입할 때 항상 쓰던 아이디, 평상시에 항상 쓰던 비밀번호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가 만약에 제3의 사이트가 뚫림으로 해가지고 거기 있던 회원 정보 만약에 뭐 몇만 명, 몇십만 명께 만약에 뚫리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패스워드와 아이디가 그렇죠. 바로 다른 사이트, 다른 포털 사이트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에 설치되어 있는 홈 CCTV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거의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어떻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이슈가 될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제조사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서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업데이트를 요청해주고 또 제조사들 말고도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정기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3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패스워드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상당 부분의 홈 CCTV 업체들이 제조사 자체가 그대로 유지하면 다행이겠지만 뭐 20-30개나 되는 굉장히 많은 제조사들 중에서 일부가 만약에 폐업을 했다 할 경우에는 그렇죠. 물건들은 이미 벌써 시중에 퍼져 있지만 우리 집 가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업체가 결국은 그 이후에 업데이트 서비스를 해주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수많은 고객들이 그냥 잊어먹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잊어먹은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지원되지 않는 업데이트 이로 인해서 자기가 신경 쓰지 않는
패스워드 관리 이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혹시 제3의 사이트에서 노출됐었던 이 패스워드가 자신의 홈 CCTV까지 뚫리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혹시 이거를 보관을 하게 되는 이 촬영 데이터, 즉 이 저장 장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SD 카드 같은 이 어떤 이 로컬의 저장소를 활용한다 그러면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을 한다 그러면 이건 또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부분 굉장히 보안이 강화되어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또 클라우드가 혹시 만약에 해킹을 당한다 그러면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그렇죠, 바로 개인의 동영상이고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영상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결국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이 영상 기록들도 주기적으로 삭제를 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실시간으로 또는 아주 지정된 아주 짧은 기간만 보고 난 다음에 삭제를 하거나 별도의 SD 카드로 로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혹시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이제 많이 크고 아니면은 뭐 반려동물이 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더 이상 이제는 홈 CCTV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요, 홈 CCTV를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네트워크를 끊어놓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새로운 곳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집 안이 그러니까 인사이드가 아닌 곳, 즉 집 실내가 실내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라고 그러면은요, 홈 CCTV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집안에서는 더 이상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관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혹시 현관 입구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홈 CCTV의 카메라 방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실을 비추고 있는 홈 CCTV 방향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혹시 만약에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가 크게 되지 않는 이러한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즉 모든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녹화를 할 필요가 없이 제2, 제3의 용도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또 자기가 집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홈 CCTV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카메라 기능을 차단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자도 그리고 또 물론 제조사도 이 보안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이 각별한 주의에 맞춰서 계속 끊임없이 사용자들이 새로운 업데이트와 새로운 활용 용도, 활용 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면 갈수록 이러한 새로운 형태, 새로운 서비스들은 새로운 이 전자장비는 끊임없이 증가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는 네트워킹화 되어 있지 않고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여러분들 뭐 집에서는 아니지만 실제로 차량에 많이 설치를 해놓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말 그대로 차량 운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물로만 활용이 됐지만 이제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또는 음성 기능이 있었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침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게 물론 뭐 범죄 현장을 사전에 녹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에 설치되어 있는 이 카메라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2, 제3의 즉 공공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대로 이 녹화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생활 침해가 되는 이러한 기능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주체,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각별하게 CCTV와 관련돼서 특히 홈 CCTV와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 기록과 활용 방법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직접 사람이 번거롭더라도 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업데이트,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만한 패스워드 관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이 홈 CCTV의 활용 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홈 CCTV와 관련돼서 특히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몇몇 가지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홈 CCTV 더 나가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블랙박스에 있는 카메라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굉장히 그 중요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과 강화에서는 민간경비의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항상 유념해 두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